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처음 들으면 별일 아닌 가족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있을 법한 작은 갈등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겉으로 조용했던 그 집안엔 아무도 몰랐던 흐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빠 몰래 새어나가던 돈, 주인도 아닌데 주인처럼 행동하던 올케, 그리고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터지는 반전까지 잔잔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던 일상이 어떻게 사이다로 뒤집히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정미연은 관리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남긴 말은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니었죠. 올케 박소연이 집주인처럼 행동하며 여러 요청을 넣었다는 이야기였고, 직원은 그 말투가 꽤 당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불편함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파트가 내 건데 왜 저러지?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거실에 정적만 반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친척들이 박소연의 씀씀이가 요즘 부쩍 커졌다고 말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해철 부부는 지금 자신이 제공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생활 패턴이 과하게 넓어진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한동안 수상해서 따로 모아두던 금융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해철의 계좌에서 일정한 날짜마다 빠져나간 금액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연은 출금된 계좌를 하나씩 검색했습니다. 조회 결과 대부분 박소연의 친정 식구들과 연결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몰래 이런 데다 돈을 쓴 거야?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계좌 흐름이 일정했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서류철을 다시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터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빠에게 보여줄 자료를 정확하게 모아야 했고 흐름을 입증할 기록도 필요했습니다. 관리소 직원과 주민들이 전한 말도 결국 하나의 연결점으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박소연이 보였던 당당한 태도들도 모두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연은 바라보던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며 속으로 결심을 세웠습니다. 확실히 알아야죠.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아요. 조용한 거실에 그녀의 말이 낮게 퍼졌습니다. 불편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미연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새벽에 일어나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가 무거웠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해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자 흐름이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송금처 대부분이 박소연 친정 식구들이었고 금액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너무 똑같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을 때 정해철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뭐 좀 볼 게 있다고 했지? 오빠의 얼굴에는 걱정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손짓하며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오빠 앞에 계좌 내역을 펼쳐 보이자 정해철의 이마가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나갔냐? 난 전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미연은 차분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날짜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소연이가 이런 데다 쓴 거야? 정해철은 믿기 힘든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연은 오빠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돼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카 학원비, 결혼 준비비까지 나간 기록이 있어요.
그 말에 정해철은 눈을 크게 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해철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문서를 따라 읽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돈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미연은 오빠가 망연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해철의 삶에서 빠져나간 돈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룬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미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오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야죠. 정해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심이 생기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 후 그는 낮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소연이랑 진지하게 얘기해야겠다. 그 말에 미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앞으로의 일을 대비했습니다. 박소연은 오전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았다가 카드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원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소연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계산을 취소하더니 곧바로 매장을 벗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그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예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식아, 당분간 돈 좀 받지 마. 상황이 좀 꼬였어. 전화기 너머에서 박중식이 의아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누나 요즘 계속 보내줬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소연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 길면 복잡해. 그냥 일단 멈춰. 나중에 말할게. 그녀의 말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끊고 난 뒤에도 소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제가 막혔다는 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죠. 돈줄이 흔들리면 친정 쪽에서도 자신을 우습게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소연은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던 정미연이 올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도 돈 얘기네. 미연은 철저히 표정을 감추고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방금 들은 말들은 이미 의미 있는 조각으로 마음속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친정에 송금해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미연에게 그 장면은 결정적 연결이 되었죠. 관리사무소는 이날 오후에도 또 다른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박소연이 집주인 권한으로 민원을 넣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민 한 명은 박소연 씨가 이 집 내 거예요라고 말하던데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미연은 자료를 하나씩 파일에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확실해졌네요. 숨기려는 이유도 당당했던 이유도. 소연은 자신의 불안이 점점 커지자 집으로 돌아와 친정 가족들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쉽게 통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눈치챈 건가? 라는 의심까지 하며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상황은 이미 소연의 손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려 했지만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집안에 내려앉아 무겁게 웅얼거렸고 소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드러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저녁이 되도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낮에 미연에게서 건네받은 계좌 내역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소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당황한 듯 했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철의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자 작은 불안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좀 설명해봐. 정해철은 계좌 내역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소연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친정에서 급해서 부탁한 거라서. 말은 이어졌지만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흔들리는 아내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끝에는 실망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잠깐 도와준 거야.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해철은 힘없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계속이잖아. 그리고 이건 내 돈만이 아니야. 우리 생활비야.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날짜들을 짚었습니다. 박소연은 눈을 피했지만 끝내 시선을 들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 정리해둔 자료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당신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거야? 정해철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박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친정 좀 도운 게 죄야? 그 말에 정해철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정미연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대신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옳게, 이건 친정 도운 수준이 아닙니다. 정해철 오빠 모르게 지속적으로 유용한 겁니다. 박소연은 미연을 매섭게 노려봤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하며 거실 전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정미연은 단정한 목소리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정산을 해야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소연의 표정은 굳었고 곧 자리를 피하듯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긴장으로만 막혀있던 흐름이 결단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철은 그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에야 그는 마음을 다잡은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내려온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생활비도 이쪽으로 빠져나가던데요? 라고 묻자 정해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정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정확한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변호사는 무상 거주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미연은 정해철에게 아파트명도 통보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해철은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연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족을 잃은 듯한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이건 끝까지 끌면 더 힘들어요. 정리해야죠. 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소연이 거실로 들어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연은 그녀를 향해 명도 통보서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박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가 여길 왜 나가? 여긴 우리 집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고요한 태도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집입니다. 무상거주는 오늘로 끝입니다. 박소연은 말문이 막힌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시작될 더 큰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박소연은 명도 통보서를 받은 뒤 하루 종일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서 미안해, 도와주기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답답함을 삼켰습니다. 다들 무슨 소문이라도 들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때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맡던 자신이 이렇게 외면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임의 한 지인은 요즘 분위기 안 좋다길래 조심하라더라라는 말을 전하며 통화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 말은 소연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연체 고지서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봉투를 뜯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것도 또 밀렸다고? 생활비가 끊기고 계좌 접근도 어려워진 그녀에게 연체분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연체 고지서를 손에 든 채 소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해철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소연아, 이렇게 된 이상 더는 버틸 수 없어. 정리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지친 톤이었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야 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그러나 그 말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정해철은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집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긴 원래 내 것도 아니야. 미연 아파트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의 단단한 표정에 소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소연은 친정 식구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누나, 요즘 우리도 힘들어. 더는 받을 수도 도와줄 수도 없어. 끊어진 신호음을 들으며 소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성공한 줄로만 알았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소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도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차갑게 스며들었고 소연의 어깨는 더 작고 초라해졌습니다. 몰락의 시작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정된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이른 아침부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좌 내역, 연금 서류, 생활비 지출표가 한 줄로 놓여 있었고 그는 이를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문제들이 모두 드러난 지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리 잘 되고 있어요? 정미연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해철은 의자에 기대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흐름이 좀 보인다.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그의 말에는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서류를 함께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메꿔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빠가 직접 관리해야 해요. 다시 누군가에게 맡기면 안 되죠.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해철은 그제야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정신 차렸다. 고맙다, 미연아.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 정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루 전 아버지에게서 상황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요하면 제가 도울게요. 이제 이런 일 없도록 같이 관리해요. 그의 말에 정해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참 힘이 된다. 고맙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정도원은 자동 이체 정리, 카드 사용 범위 조절,
예금 재편 등을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미연은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법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의 협력과 안정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의 표정도 이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미연의 말은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더는 흔들리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퍼져 있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고 가족들은 그 힘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 그리고 완전한 마무리였습니다. 박소연은 방 한구석에 쌓아둔 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밑이 짙게 꺼져 있었고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도 기한은 오늘까지였고 더는 미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캐리어를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야 하는 거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허하게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착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변호사 역시 절차를 확인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박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는 정해철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연아, 여기까지 온 거니까 조용히 마무리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박소연은 눈을 흔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렇게 나가야 해? 잠깐 실수했을 뿐인데. 정해철은 눈을 감으며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도 넘었어. 박소연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해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정미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의 발걸음이 사라진 뒤에야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며 집안에 새로운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면 빈손으로 나가는 거죠. 미연은 낮게 중얼거리며 긴 시간 이어진 갈등의 마지막을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도원이 집을 찾아와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정해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무너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간단한 음식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그 식탁에는 가족다운 온기가 돌았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시간은 뒤로 물러나고 평범한 대화와 따뜻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미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천천히 어두워졌고 집안에는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등의 긴 터널을 지나온 가족들은 마침내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이 순간의 의미는 충분히 깊고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조용한 밤, 미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박소연이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바람이 집 주변을 스치기 시작할 무렵 정미연은 아침 햇살이 드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쌓여있던 무거운 기운은 어느새 사라지고
고요하지만 편안한 기운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득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었네. 혼잣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해철 역시 조금씩 생활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서 상담도 받고 아들 정도원과 산책하는 시간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지갑을 열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움직이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제 통장 정리도 혼자 한다며 어색하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미연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이제야 오빠가 오빠답조라고 답했습니다. 박소연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근황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미연 역시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연은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결론만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연은 정해철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정돈된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고 정해철은 커피를 내리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미연아. 그 말은 짧았지만 그동안 겪어온 시간과 회복의 과정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오빠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도원이 웃으며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여행 한번 가요. 바람 쐬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정해철은 잠시 멈추더니 예전 같으면 걱정부터 했을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이제 좀 나가보고 싶네. 그 말은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미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닐지라도 상처보다는 회복이 더 크게 자리 잡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삶은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죠. 그 말은 집안에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긴 세월을 버텨낸 마음에 잔잔한 위로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앞으로의 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박소연이 떠난 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동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이웃들이 조심스레 정해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표정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누군가의 그 말에 정해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한동안 어두웠던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미연 역시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을 실감했습니다. 오빠에게 연락이 오면 늘 걱정부터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평범한 안부 인사만 오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연은 그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런 게 평화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사라지자 비로소 가족 사이에 있었던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 온기는 오랜 시간 누적된 피로를 조금씩 녹여줬습니다. 박소연의 친정 식구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과거에는 명절마다 요구를 늘어놓고 도움을 당연하게 바라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일부 친척들은 소식을 슬쩍 떠보며 미연에게 요즘 그 집 쪽은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습니다. 미연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알아서 사는 거죠. 그 후 정해철은 작은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신청한 서예 강좌였는데 손끝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정도원은 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예전처럼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잔잔한 회복의 기운이 집 안 곳곳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소연의 흔적은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풍문뿐이었습니다. 미연은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선택한 길에서 배우는 거죠. 그 말은 미연이 박소연을 미워하지 않기 위한 조용한 마음 정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연은 오빠의 집을 방문해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해철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 미연은 차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서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에는 어느새 푸른 잎이 돋아나고 봄바람이 집안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뒤엉켰던 갈등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평온한 일상과 새로운 다짐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은 조용한 변화였지만 그 영향은 가족의 삶 전반을 새롭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평안해요. 그 말은 바람결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오늘 사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있던 갈등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미연님은 오랫동안 참고만 살아온 오빠를 위해 단단하게 서 있었고 결국 진실을 바로잡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연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면 새로운 일상이 열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의 희생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